연충 말고. 자, 우리가 퇴충은 중요하지 제가 않다라고 했죠. 최근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좀 수업을 진행할 거냐면 연충을 이해하기 위한 그것만 할 거예요. 알죠? 연충을 위해서 우리가 이용할 것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다 버릴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퇴충 할게요. 퇴충. 연충 아니에요, 퇴충. 자, 해보면 제 사례.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이다라는 건 우리가 추계액이 부채 잔액이라고 했죠. 그래서 전년도의 부채 잔액이 1,000원이고요. 그다음에 당기말 추계액이 2,000원이다라는 건 당년도 말 부채 잔액이 1,000원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부는 추계액의 100%를 다 부채로 인정을 해요. 장부는 회계는. 자, 그래서 장부는요. 여기 전년도까지 대변으로 퇴충이라는 부채를 100% 미리 잡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올해가 11기래. 예를 들어서 올해가 11기래요. 올해가 11기면 10기까지 퇴충을 1,000원을 늘렸다. 그 뜻입니다요. 10기에 늘린 게 10기까지.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10장부터는 누적이냐 단기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알죠? 그리고 누적적으로 1기부터 전년도 10기까지 우리가 설정할 때 차별에 빵꾸 나면서 비용 적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누적적으로 비용을 1,000원을 적었다라는 뜻입니다. 아셨죠?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이거 뭐예요? 우리가 전기말 추계액이라는 건 전년도 말에 퇴직금 예상액이 실제 퇴직금 안 나갔죠? 안 나갔지만 전년도까지 미리 비용을 1,000원 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당기에 퇴직금 지급할 때 또 비용하면 이중 비용이죠. 맞죠? 미래에 나갈 비용인데 미리 비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충부터 먼저 까죠. 퇴직금의 충당부채. 맞죠? 이건 이미 배우셨던 내용. 자, 그럼 이렇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기말에 얼마의 퇴직금이 나갈지 예상하죠. 맞죠? 그래서 단기에 설정은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자, 우리가 단기 말에 부채의 잔액이 2,000원인 거죠. 그죠? 여기에다가 퇴충의 설정전 잔액이 1,000원 빼기 30원이니까 970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2,000원에서 970원 뺀 나머지를 설정하죠. 이거 다 배우셨던 내용이 회계에서. 그죠? 그래서 1,030원을 대변의 퇴충 1,030원, 차변의 비용 1,030원이었죠. 실제로는 항상 우리가 세법상 한도가 지금 10장이든 11장이든 항상 세법상 비용의 한도니까 장부가 비용한 것이랑 비교해야 되지만 항상 이 퇴충이든 대충이든 항상 기말의 예상부터 먼저 하고 이미 있는 걸 뺀 나머지만 비용 잡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올해 장부에서 비용 계상한 금액은 1,030원이죠. 오케이? 네. 자, 이제 세법이요. 자, 세법은 이제 퇴충으로는 부채를 미리 인정 안 해준다라고 했죠. 맞죠? 근데 제가 그 예전에 법인세 할 때만 하더라도요, 대략 한 30%, 25% 이렇게 5%씩 계속 줄였어요. 요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우리가 인정되는 부채를 퇴충이라고 한다면서요. 맞죠? 제가 했었을 때만 하더라도요, 30%였을 때 제가 했던 것 같아요.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30% 인정해 줬다가 계속 이제 야 내부 적립을 외부 적립을 장려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부 적립으로 인정되는 퇴충을 줄여야 되긴 하는데 갑자기 팍 0%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추정이 깨어지잖아요. 법의 예측 가능성이 깨어지죠. 그래서 5%씩 계속 줄였어요. 외부 적립이 없는 부채를. 아시죠? 그래서 2016년도에 이제 퇴충이라는 부채로 인정 안 해준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럼 과거에 우리가 세법에서요. 세법에서 5% 정도는 인정을 해줬대요. 아셨죠?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는 인정해줬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에 5% 곱하면 50원이죠. 그렇죠? 50원. 그래서 세법도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우리가 퇴충이라는 퇴직급여 충당금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이걸로 5%는 인정해줬다라고 가정. 아시죠? 가정. 지금은 인정 안 해줘요. 자, 가정을 하고요. 이제 종업원이 퇴사했대요. 자, 근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세무조정 나오죠. 세무조정. 세무조정이 뭐가 나오냐면 일단 송금, 불산입,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채의 차이잖아요. 일단 바로 해볼게요. 자, 송금, 불산입, 가산조정인데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 나와요. 원래 맞죠? 근데 자, 장부는 부채 1000, 세법은 부채 50. 세법이 부채가 적죠. 그럼 세법이 부채가 적으면 자본이 많으니까 플러스 유보인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서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초과. 왜냐하면 회사는 1000원을 설정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 추정되는 부채지 외부 적립한 부채가 아니죠. 추정되는 부채는 항상 세법상 한도가 있다면서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한도가 50원이었던 거예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줄 거냐면 우리가 과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한도초가 950원 유보가 있다 이렇게 줄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랬다가 단기에 30원을 지급했대요. 그럼 세법도 미리 부채로 50원 인정해 줬죠. 미래 우리가 나갈 부채지만 미리 부채로 인정해 줬고 과거까지. 그리고 미리 비용으로 인정을 해 줬으니까 단기에 지급할 때 또 비용으로 하면 이중 비용이기 때문에 퇴충하고 상기하는 거 똑같아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기의 설정액을 세법상 설정액 구해 볼게요. 해보면 자, 그럼 단기에 세법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단기 말 추계액의 빵 퍼센트를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한다면서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2,000원 곱하기 빵 퍼센트 이제는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인정 하나도 안 해줘요. 부채로요.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자, 근데 설정 전 잔액이 퇴충 얼마 있어요? 그렇죠. 20원 있죠, 여러분들. 20원을 빼요. 그럼 이제 설정액이 얘가 음수죠, 음수. 맞죠? 0 빼기 20이잖아요. 그럼 설정할 금액이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그럼 여기 그러면 여기가 세법상 기말에 있어야 될 퇴충은 0인 거죠. 외부 적립으로 인정해 주지 내부 적립 인정 안 해주니까. 되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퇴충이 20원 있는 거 또 20원 까야죠. 20원 있는데 0 만들려면 20 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차변에 퇴충을 줄여요. 그러면 0이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설정하는 건 늘리는 걸 설정한다라고 하고요. 지금처럼 퇴충을 늘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퇴충 줄이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환입한다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기말에 0이 있어야 되는데 퇴충이 20원 있죠? 너 다시 들어와. 환입. 다시 환자에 들어올 입자. 환입. 되세요? 환입한다라는 건 설정하면 이렇게 비용이 차변에 들어가죠. 환입한다라는 거 수익이란 얘기예요. 되시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이걸 수익으로 본다라는 건 과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한다라는 거죠. 수익이면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자, 예전에는 세법에서 외부 적립이 없더라도 5% 정도는 인정했죠. 근데 갑자기 정부가 이제는 외부 적립으로만 부채를 인정해 줄 거고 내부 적립으로는 부채를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다시 세금을 내 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해. 당초에는 내가 5% 인정을 받았으니까 비용 잡았을 때 인정해 줬어. 갑자기 0%라고 세금 20원 더 내래. 그럼 여러분들 무서워서 살겠어요? 법 언제 개정될지 알고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음수잖아요. 설정할 금액이 음수면 우리가 0이다 라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설정할 금액이 음수면 수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때는 수익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되실까요? 그래서 0. 그럼 0이다라는 건 뭐냐면 퇴충 늘릴 것도 없고 비용도 없다라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왜 환입을 안 시키는지? 환입시키면 과세를 하는 거고 과거에 인정해 줬던 걸 당초에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수익으로 돌아가면 전부 다 여러분들 법에 대해서 되게 무섭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퇴충을 우리가 환입할 때는요. 환입할 금액이 있으면 이걸 0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되세요? 이게 세법상 한도예요. 세법은 올해 비용이 0이에요. 왜냐면 추정되는 비용이니까 한도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연충이 아니라 퇴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해볼게요. 송금 불산입이죠, 여러분들? 장부는 비용 1030, 세법은 비용 빵. 그렇죠? 송금 불산입. 그리고 부채의 차이니까 유보일 거예요, 가산조정이면. 되셨죠? 그래서 얘는 올해의 퇴직급여 충당금의 한도 초과가 돼요. 한도보다 초과하게 적었죠, 회사가. 되시겠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우신데 여기가 좀 어렵긴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영상 올리면 다시 한번 보세요. 그렇죠? 여긴 처음 가지고 바로 좀 안 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10장하고 11장이 은근히 꽤 여태까지 했던 것보다 좀 이론이 복잡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무시하셔도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할게요. 요거. 1번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세요. 1번은 나와도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자, 뭐냐면, 자, 아까는 우리가 세법상 퇴충 범위 내에서 퇴직금 나간 거죠. 30원. 자, 이제 지금 할 건 뭐냐면, 여기. 세법상 퇴충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400원 줍니다. 400원. 400원. 자, 보시면 자, 이번에 종업원이 퇴사를 했는데 30원이 아니라 400원 준 거예요. 근데 장부는 어차피 기초에 퇴충이 1000원이 있으니까 맞죠? 퇴충을 400원 다 깔 수 있죠. 하지만 세법 입장에서는 퇴충이 50원밖에 없어요. 근데 종업원이 퇴사할 때 400원 줬단 말이에요. 그럼 퇴충을 깔 수 있는 건 50원이죠. 맞죠? 그럼 나머지는 우리가 비용 처리한다라고 배우셨죠, 여러분들. 왜냐면 우리가 미래에 종업원이 퇴사하지도 않았는데 전년도까지 50원 부채 잡았죠. 그리고 미리 비용 잡았어요. 미리 비용 잡은 거 50원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종업원이 퇴사할 때 400원 줬어요. 그럼 미리 비용한 50원 또 비용하면 안 되니까 퇴충하고까지만 나머지 350원은 미리 비용한 게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비용 잡아도 된다는 논리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세무조정 해볼게요. 세무조정. 자, 일단 장부는 비용 빵. 맞죠? 세법은 비용 350. 그러면 송금? 산입. 그렇죠. 세법상 비용에 가산해야 되니까. 그리고 딱 봐도 부채의 차이죠, 여러분들. 그럼 송금 산입인데 부채의 차이면 뭘까요? 소득처분. 그렇죠. 마이너스 6고. 그죠? 좀 해볼게요. 설명.
자, 우리가 여기 장부 있잖아요. 여기 장부에서 부채가 차변에 있는 거죠. 이거 부채가 차변. 부채가 차변이면 부채의 증가예요, 감소예요? 감소죠. 그럼 감소니까 장부는 마이너스 400이라고 할게요. 근데 세법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차변에 50이죠. 그럼 마이너스 50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장부를 세법되게 하는 게 세무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50을 뿔 시켜야죠.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늘려. 마이너스 400에서 뿔 350이야 마이너스 50 되는 거잖아요. 그럼 부채를 증가시켜야 돼요. 부채를 증가시키면 세법상 자본은 낮아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유보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요거 유보 추인 요거 일단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요거는 요 퇴충의 유보 추인이에요. 자, 왜 유보 추인인지 일단 직관적으로 먼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표를 그려서 해볼게요.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에 차이 났던 게 여기 퇴충의 유보죠. 우리가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가 소멸하면 유보 추인 발생하죠. 맞죠, 여러분들? 그럼 차이가 났던 자산 부채인데 여긴 부채니까 퇴충이에요, 퇴충. 그러면 여러분들 퇴충, 부채 유보래요. 부채 유보는 장부가 많은 거예요, 세법이 많은 거예요. 헷갈리시면 자산부터 생각하시고 부채 반대 돌려버리세요. 자,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아요, 장부가 많아요. 자산의 유보. 세법이 많죠. 근데 지금은 부채 유보니까 장부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기는 장부상 부채가 세법상 부채보다 많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 장부상 부채는 1,000원, 세법상 50원. 그죠? 그러면 여기 세법상 부채가 1,000원, 장부상 부채가 지금 50원이잖아요. 그러면 장부상 부채가 950원이 많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랬다가 이제 장부에서 여기 퇴충을 깠죠. 1,000원에서 400원 깠잖아요. 그러면 요 단기 지급을 통해서 장부상 부채는 600원 됐죠. 맞죠? 근데 세법상 부채는 빵원이죠, 빵원. 여기 퇴충 깠으니까 전부 다. 맞죠? 그럼 차이가 950이었다가 차이가 600밖에 안 나죠? 그러면 350의 차이는 해소된 거잖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유보 추인이에요. 이해되세요? 아예 극단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극단적으로 가정해서요. 아예 퇴직금이 1,000원 나갔대요. 1,000원. 퇴직금이 1,000원 나갔대요. 그러면 장부는 퇴충을 1,000원 깎겠죠. 오케이? 근데 세법은 퇴충이 50원밖에 없으니까 50원이고 나머지는 비용 잡았을 거 아니에요. 950원을요. 이해되세요? 극단적으로 1,000원 다 퇴직금으로 줬다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러면 장부상 퇴충 0이죠. 1,000원에서 1,000원 다 깠으니까 0. 그 다음에 세법상 퇴충도 50에서 50 깠으니까 0이죠. 그럼 둘의 퇴충의 차이가 없죠. 아예 없죠. 아예. 둘 다 0이잖아요. 0. 그럼 950 다 추인되겠지 이때는. 이해되세요? 근데 일부 추인했죠. 왜냐면 우리가 장부에 퇴충 많잖아요. 항상 많은 곳에서 없어지면 추인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가 퇴충은 언제 없어져요? 퇴직금 주면. 오케이? 그래서 퇴직금. 우리가 퇴충이라는 건 언제 소멸하나? 우리 그때 됐잖아. 미지급 비용 지급하면 추인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괜찮아. 그때 했었잖아요. 그 전기오류 수정소실 할 때. 그죠? 그래서 퇴충이 많은 곳이 장부고, 그럼 장부에서 없어질 때 추인이에요. 맞죠? 그럼 장부에서 400원 없어지는 얘는 50원밖에 안 없어지잖아요. 그럼 장부에서 많이 없어졌으니까 추인을 해야죠.
이게 이게 논리적인 거고, 아니 논리적인, 이게 이제 여러분들 추인을 좀 직관적으로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표로 좀 보여드리면 보실게요. 이거예요.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 추계액이 1,000원이죠. 추계액이 1,000원. 근데 세법상 퇴충이 50원이에요. 그 말은 세법에서 미리 부채로 인정을 받으면 비용을 먼저 50원 인정해 준 거죠. 그럼 나머지 950원은 세법에서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총 1,000원의 부채 중에서 세법에서 50원 부채만 과거까지 인정해 줬다라는 건 나머지 950원은 송금으로 인정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퇴직금이 350원 더 나갔죠? 400원 준 거 우리가 퇴충부터 먼저 나가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나머지 350원은 당초에 송금에서 인정이 안 됐던 거에서 이제 송금이 나갔죠. 비용이 나갔죠. 실제 준 거니까 이제 당초에 송금 부인한 거에서 나갔으니까 송금을 인정해 주니까 추인인 거죠. 일부 추인의 개념인 거예요. 되세요? 이게 직관적.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좀만 참으세요.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가 원래 머리가 아픈 동네예요. 자, 이제 퇴충 한도 시부인. 자, 보시죠. 여기. 자, 우리가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의 시인 부인. 그러면 항상 세법상 한도는 여기는 비용될 한도니까 장부에서 올해에 설정할 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장부상 설정이게 장부에서 올해 비용한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세법은 둘 중에 작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도 하긴 할 거예요. 혹시 재수없으면 나올 수 있잖아요. 제가 재수없다는 얘기 아니고 나올 수 있죠. 네, 1번 또는 2번입니다. 둘 중에 작은 거. 그 여러분들 혹시 퇴직금은 뭐가 클수록 퇴직금이 많이 발생할까요? 그렇죠. 급여. 맞죠? 급여가 인건비가 많을수록 그 사람의 급여가 많을수록 당연히 우리가 퇴직금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여기 1번이 뭐냐면 그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의 총급여. 알죠? 총급여가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퇴충하고요. 거기에 5%.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뭐냐면 요게 뭐냐면 세법상 설정액입니다. 설정액. 듣고 버리셔도 돼요. 자, 뭐냐면 아까 우리가 항상 기말잔액에서 이미 있는 걸 뺀 나머지를 설정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여기까지가 세법상 퇴충 기말잔액이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우리가 지금은 세법상 금액 구하는 거니까 세법상 설정 전 잔액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되세요? 자, 근데 전환금이 뭔지 설명을 하긴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 그 퇴직연금 제도가 생겼을 때 연충이 탄생을 한 거예요, 연충. 됐죠? 퇴직연금 제도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들어왔어요. 2008년 때 우리가 금융위기가 있었거든요, 유럽에서. 또 보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퇴직연금 제도가 있기 전에도 우리가 퇴직금을 내가 적립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외부에다가. 근데 거기는 어디다 하면 무조건 국민연금공단에다만 넣어야 돼요. 예전에. 그걸 우리가 전환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퇴직금 전환금은 옛날 퇴직연금 제도가 탄생하기 전에 있었던 애고요. 그럼 우리가 연충이라는 애가 퇴직연금 제도 2008년도에 들어왔다면서요. 그러면 예전에는 내부 적립이든 외부 적립이든 다 퇴충으로 인정해 줬던 거예요, 부채를. 예전에는. 퇴직연금 제도 있기 전에는. 그래서 요 퇴직금 전환금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퇴충으로 인정되는 거지만 얘는 국민연금공단에 있으니까 그만큼 확실하게 변제 능력이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환금 자체는 다 인정을 해주는데 얘는 우리가
퇴직연금제도 연총이 있기 전에 외부 적립한 거니까 퇴충이라는 부채로 남아있다 그 뜻이에요. 아무튼 우리 시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그나마 좀 주의하실 게 여기 위쪽이에요. 여기. 자, 여기 총급 해볼게요. 총급여. 자, 우리가 임원 그 퇴직금 한도 계산할 때 기억나세요? 총급여에서 당초에 송금부인된 인건비는 제외한다고. 기억나시죠? 요거 그나마 챙기시고. 자, 그리고 퇴직급여 지급 대상자에 입력하지 말아야 될 놈이 퇴사자예요. 왜냐하면 퇴사자는 여기 요 추계획하고 대응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퇴사자는 추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퇴사를 했는데 퇴사할 때 추정되는 금액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기여형 없다라고 해서 추계획 아까 그죠? 그 다음에 신입사원은 일반적으로 없어요. 여러분 신입사원 있잖아요. 신입사원한테 퇴직금 주는 회사가 있을까요? 우리가 법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한테만 퇴직금을 줘야 될 의무가 강제고요. 알죠? 법에서. 근데 만약에 회사가 1년 미만 근무한 애한테도 퇴직금 주는 규정이 있으면 줘도 돼요. 제가 그런 회사를 본 적이 없어요. 알죠? 그래서 여기 신입사원은 X5와 5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론상이고요. 알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없으니까요. 추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법에 의한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기 때문에 추정을 안 하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요 정도만 챙기시면 돼요. 요 정도만. 자, 그리고 요거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칠게요. 쉴게요는 아니고. 잠시만. 자, 일단은 그래서 회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퇴충을 100원 설정했대요. 100원.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세법상 한도는요. 대부분 0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둘 중에 작은 거잖아요. 세법상 한도는. 그러면 전환금이 없잖아요. 전환금이 없으면 이 2번이 더 작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얘가 어떻게 했어요? 얘가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아까 22면 얘 설정이 그냥 0으로 본다라고 했잖아요. 환입되면. 맞죠? 그래서 전환금이 없으면 무조건 0이에요. 현실적으로 0이에요. 맞죠? 0이기 때문에 얘가 0이 무조건 거의 0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내는 거예요. 알죠? 그럼 장부는 비용을 100 했는데 세법은 비용이 0이죠. 그래서 송금 불산입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부채를 늘리잖아요. 맞죠? 장부는 부채를 100을 늘리지만 세법은 부채가 0인 거죠, 그냥. 맞죠? 부채가 감소해야 되잖아요. 부채가 감소하면 세법상 자본이 커지니까 유보. 맞죠? 그리고 한도 미달이면 세무조금 왜 없을까요? 한도 미달. 만약에 얘가 예를 들어서 한도 미달이래. 세무조금 왜 없을까요? 여기는 퇴충이에요. 퇴충은 추정되는 부채 아니면 명확한 부채. 그죠? 외부 적립 안 하는 부채니까 추정되는 부채예요. 그럼 추정되는 우리가 비용이죠. 여기 부채 잡으면 항상 비용이니까 차변에 추정되는 송금은 항상 세법상 한도가 있고 추정되는 송금은 항상 어떤 상? 결산조정상. 그죠? 결산조정상은 뭐예요? 한도에 미달하게 하면 세법에서 뭐 그 금액 먹고 싶으나 인정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한도에 미달하게 하면 그 금액 먹어? 처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조금 없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숙제 좀 낼게요. 여기다가 메모장에다 적어 놓겠습니다. 아까 했던 9장 숙제입니다. 9장 숙제. 9장은 뭐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구나. 4회 5-2 숙제.